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거리에 관심을 갖고 이런 또 공부까지 하신다니까 공부하는 거 옛날에도 끔찍하지 않으셨어요? 뒤늦게 웬 공부를 또 이렇게 열심히 사람 어쨌거나 자기가 아쉬워야 공부해요, 그죠? 우리 동생도 정말 공부 지독하게 안 하던 놈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아쉬우니까 막 무슨 우등생처럼 그냥 시험 2개를 한꺼번에 막 통과하고 이래갖고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공부가 자기가 필요해서 하면 잘 되는 거니까 여러분 아마 잘 되실 거예요. 저를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뭐 맹먹거리니까 영양 얘기하고 뭐 안전 얘기하고 이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어디 딴 데 가서 못 듣는 강의만 듣는 사람이에요. 왜 못 듣느냐면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게 뭐 이 먹거리뿐이 아니고 화장품이나 뭐 육아나 다른 데 대해서도 시각 자체가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게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제가 자화자찬으로 얘기하자면 이건 지식보다는 지혜에 해당되는 그런 이 시각이기 때문에 생소하시지만 잘 들으시면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지금 그 교재에도 말은 거의 몇 개 없고요. 비인난이 많죠. 네. 왜냐하면 이게 단순 지식의 나열이면 뭐 다 외울 수도 없고 하니까 사실 좀 자료가 미리 있으면 좋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거 말고도 이제 일반 한의사 대상 강의나 이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요. 이 내용이 다 적혀있는 지식적 강의는 다음에 보지 그러고 잘 안 들어요. 근데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건 사람마다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리노트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이거는 나는 꼭 기억해놔야겠다 이런 부분을 잘 요점 정리를 개별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난을 비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갖는 영양학에 대한 시각 그런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영양이란 먹어서 내 몸에서 흡수되어 가지고 결국은 나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그런 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 야채를 먹는다, 육류를 먹는다 막 이렇게 종류를 구분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자연을 먹는 거예요. 자연 중에 대표적으로 하늘, 햇빛 있죠, 그죠? 에너지 개념으로 얘기해보죠. 햇빛, 하늘 자체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햇빛, 에너지. 자, 그 다음에 공기가 돌아다니면서 바람도 힘이 있죠? 바람 에너지. 물도 힘이 있죠? 물 에너지. 땅도 키워내고 하는 거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힘세요, 그죠? 그러면 흙 에너지. 자, 이런 게 우리 몸속에 다른 형태로 에너지가 되어서 들어오는 게 우리가 먹는다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영양학적으로 뭐가 많고 그거보다 내가 햇빛을 좀 많이 먹었나? 내가 흙을 좀 많이 먹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훨씬 이 균형 잡힌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의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양학적으로만 따졌을 때 우리 시래기 있잖아, 그죠? 겨울에 뭐 된장국도 해먹고 또 해장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시래기 해장국 많잖아, 그죠? 그럼 그 시래기라는 게 그저 야채, 그것도 수분이니 뭐니 바싹 말려가지고 지 수분은 다 내버리고 다시 물에 불려가지고 도대체 뭘까? 섬유질 말고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방금 얘기한 이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무슨 에너지가 많을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엄청난 햇빛 에너지예요. 그러면 배추든 열무든 우리 시래기 말릴 때 이제 그거 무청도 하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걔들이 그냥 섬유질만 있는 그저 싸구려 식재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햇빛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진. 자, 그럼 햇빛 에너지를 많이 가졌으니까 음식의 성분으로 따질 때, 성질로 따질 때 성분이 아니고 따뜻한 음식이겠어요? 찬 음식이겠어요? 그러면
겨울에 좋겠어요? 여름에 좋겠어요? 쉽죠? 이치란 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치는 여름에 우리 물 많이 마시죠? 그럼 물은 뜨시게 먹든 찹게 먹든 기본적으로 어떤 거겠어요? 약간 서늘한 거겠죠? 서늘 내지 차가운 쪽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이치는 다 통해요. 우리 차가운 건 밑으로 많이 가라앉죠. 따뜻한 건 위로 잘 뜨죠. 그래서 햇빛은 위에 많고 물은 밑에 많잖아. 그러면 흙은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 무겁지만 가운데 위치하죠. 그러니까 중성적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채가 땅에서 다 자라죠. 근데 얘들이 참 신기한 게 땅이란 가운데잖아. 가운데는 뭐예요? 교제하고 중매하고 화합하고 이러는 데죠. 그러니까 좋으면 그렇고 나쁘면 대립하는 곳이죠. 상하가. 그러니까 화합을 했을 때 에너지가 좋은 거겠죠. 그러면 햇빛 에너지도 먹고 물 에너지도 먹고 그래서 화합을 잘 해서 키워 올린 야채면 되게 좋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고 이 야채만 먹어도 햇빛 에너지 말하자면 물 에너지 말하자면 하늘 땅 자연을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냐? 채식만도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채식을 제가 뭐 주장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키우는데 똑같이 땅에서 키우는데 햇빛도 물도 뭐 식물 자라는데 안 필요한 게 어디 있어, 그죠? 다 그거 필요해요. 근데 수경 재배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안전이라는 개념으로 갈 때 워낙 나쁜 게 요즘 땅이 오염됐다 막 이런 얘기 때문에 수경 재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수경 재배는 물론 뭐 조도나 이런 걸 조절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주로 물이라는 타입, 영양액이라 하더라도 물 타입으로만 거의 바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그 결과 자라는 식물들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따뜻하겠어요? 차겠어요? 아무래도 좀 차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공기도 우리 왜 환기를 좀 하고 막 이래야 신선한데 신선하고 조금 거리가 멀겠죠.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경 재배를 한 게 깨끗하다, 성분이 뭐가 더 많다, 뭐가 더 적다 따지기 전에 그냥 생각해봐도 간은 조금 모지라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단 말이에요. 이러면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실은 제가 볼 때 요즘요 무의미하게 전문화되어서 엉터리로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영양학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알면 돼요. 이렇게 알면 되는데 플라보노이드가 어쩌고 무슨 성 비타민 A가 어쩌고 철분이 어쩌고 너무 무의미한 그것들을 많이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양학은 세 가지 패턴만 딱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영양소에 대한 분류 자체가 그 열량소, 구성소, 그 다음 뭐겠어요? 조절소. 이런 식의 이게 뭐 기준이에요? 기능 기준이죠. 기능. 뭐 무슨 성분이 어쩌고 이렇게 정밀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는 데는 써야 될 에너지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애들부터 어른까지 날마다 세포 계속 재생하죠? 또 특히 애들 같으면 막 만들어내죠? 만들 블럭이 필요하죠? 집 짓는. 그게 뭐겠어요? 구성소. 그죠? 구성하는 거니까. 그럼 집을 지어놨으면 유지를 해야지. 유지하는데 우리 열량이 필요하잖아? 그래, 열량소. 그럼 얘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변동이 오잖아. 그죠? 그러면 어쩔 때는 일로 쏠리면 일로 조절해주고 일로 쏠리면 일로 조절해주고 그런 게 조절소. 되게 쉽잖아요. 그죠? 당연한 것들 뿐이잖아. 그래서 영양학의 기본은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자연 속에서 무엇을 먹고 있나, 그것에서 자기 음식 먹는 습관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 나는 햇빛 편식이야, 나는 물 편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영양학적인 전문 용어를 한 개도 모르셔도 충분히 판단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그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채식이다 육식이다를 논할 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채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 땅 모든 그 기운을 받아서 또 그것들의 영양을 모아서 굉장히 조화로운 그런 것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놈들도 나름대로의 성질의 특징은 있겠지만 골고루 먹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육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육류는 뭐냐 하면 그 채소들 중에 뭔가를 먹고 자란 놈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놈을 우리가 또 먹는 거야. 근데 동물들 중에는 채식 동물도 있고, 그죠? 뭐 소나 이런 것처럼 또 육식 동물도 있죠. 그러면 고기가 같은 고기겠느냐 이거예요. 아니겠죠? 이제 뭐 답이 잘 나오네. 생각해보니까 육류 그러면 그전에는 여러분이 단백질이 어쩌고 이 생각만 하셨을 텐데 이제 저단백질은 좀 그렇겠다. 이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채식을 위주로 한 그 육류, 소고기 같은 거 우리가 만약 먹어도 간접적이지만 소고기를 먹어서 그렇게 우리 몸에 영양의 불균형이 안 생기겠죠. 그죠? 그런데 육식만 하는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래도 단계 거쳤으니까 얘들은 조금 더 편향적일 거예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전 단계에서 일어나요. 소가 야채를 막 먹어요. 근데 얘가 아주 골고루 먹어야 되거든요. 얘가 골고루 먹어야 우리도 나중에 소고기를 먹어도 골고루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병 중에 그 뭐죠? 헬리코박터균 뭐 이런 그걸로 인해서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위염 뭐 이런 얘기 위궤양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어디서 생기냐 하면요. 그 소가 원래 뭐 먹죠? 풀이죠. 풀. 우리가 같은 식물이라도 풀, 곡식 이런 거 다 다르죠. 그죠? 뿌리. 그래서 왜 야채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전체, 뭐 경채,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근채, 뿌리, 무 같은 거는 근채고, 그죠? 그 다음에 고구마 줄기 이런 거 줄거리 먹는 거 그런 거는 경채, 그죠? 전부 다 먹는 건 전체, 그 다음에 이파리 먹는 건 엽채 이렇잖아. 그거를 골고루 먹으면 참 좋은데 소는 특히 풀을 많이 먹어요. 원래, 그죠? 근데 이 소가 대량 사육되면서 그 옥수수를 주로 먹게 됐죠. 그죠? 물론 광우병 이런 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면 뭐 곡식이고 채식인데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골고루 먹었을 땐 괜찮은데 옥수수만 먹으니까요. 소가 유전자가 하루 이틀에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게 완전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장에 옥수수만 먹고 자란 소위장은 이렇게 위산 같은 걸 떠내보면요. 헬리코박터균 투성이에요. 거기가 완전히 그냥 배양액이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미생물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도 왜 요즘 하여간 너무 쓸데없이 전문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강의하긴 편한데 말하려고 그러면 저도 전문 용어 별로 안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짜증나요. 왜냐하면 뭐 웰치균이니 비피더스균이니 이런 거 미생물학자 말고 몰라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는 것 자체가 이게 오염이에요, 사실. 그냥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도 여러분만큼 안다는 표시를 해줘야 제 말을 믿기 때문에 피곤해요. 차라리 좋은 균, 나쁜 균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런데 굳이 뭐 웰치가 어쩌고 되게 유식한 척들을 해요.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단순 무식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몸속에도 좋은 균, 나쁜 균, 회색균이 있어요. 그러면 환경이 좋은 균이 많이 번식할 수 있는 쪽으로 되면 이게 좋은 거야. 좋은 균이 자동 번식해요. 그리고 또 나쁜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웰치라는 그런 나쁜 놈 쪽들이 득세를 해. 그 이 회색이 뭐냐?
쏠리는 거죠, 말 그대로. 이쪽 놈이 힘 세지면 이쪽으로 주르륵 가고, 이쪽이 세지면 이쪽으로 가고, 똑 선거 때 그 부동표처럼.